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국내 유일 도시재난 생존 전문가 우승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상 상황 시 상황별 대피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의 종류와 장소를 또 상황별로 먼저 구별해야지만이 대피도 잘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당황하지 않고 또 위기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위험이 어느 쪽으로 확산이 되는지를 좀 큰 흐름과 방향을 읽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진입니다. 갑자기 지진이 발생해갖고 건물이 흔들린다 하면은 가장 먼저 책상이나 또 식탁 아래로 몸을 숨겨야 됩니다. 이게 마땅치가 않다면은 근처에 있는 가까운 화장실이나 또 기둥역, 벽 옆으로 가셔갖고 위에서 떨어지는 파편이나 조명 같은 것들, 여기에 맞을 위험을 최소화하셔야 됩니다. 지진은 보통 수십 초에서 1분 이내로 금방 끝나지만은 그 사이 천장이나 지붕에 있는 조명이나 파편이 떨어져갖고 부상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요즘 대부분의 건물에는 내진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지진이 닥친다 하더라도 쉽게 무너지거나 붕괴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내 천장에 있는 조명이나 또 환풍시설, 공조기, 빔 프로젝트, 판넬, 선풍기, 전선 같은 것들은 떨어져 갖고 나를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거죠. 밖으로 대피할 때도 지진이 다 끝난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이때도 건물 밖에서 떨어지는 유리 파편이나 전선 등을 조심하면서 이동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오래된 벽돌 건물이나 단독주택들은 지진의 붕괴 위험이 크기 때문에 바로 밖으로 나갈 수 있다면 밖으로 대피하시는 것들도 고려해 봐야 됩니다. 또 지진이 있은 후에 바닷가나 강가에서는 쓰나미 경보를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절벽이나 산간 지역에서는 산사태도 역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태풍과 수해입니다. 여름에 이제 크고 강력한 태풍이 접근해오고 있죠. 자, 이때는 일기예보랑 기상 소식을 계속 청취하시면서 예상되는 태풍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고요. 또 상황을 보면서 내가 대피할지 말지를 결정하시고 또 행동에 옮기면 되겠습니다. 태풍의 피해는 크고 강력한 비바람으로 건물과 기물이 파손되기도 하고요. 또 많은 비 때문에 홍수나 수해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큰 태풍이나 장마전선이 다가온다는 경보가 보이면은 바람에 날릴 수 있는 화분 같은 좀 떨어질 만한 위험이 큰 물건들은 다 깨끗이 치우셔야 되고요. 또 강풍에 우리 아파트 거실 통창이나 유리창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창에다가 테이프나 또 은박 담요 같은 것들을 붙여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폭우 경보에는 물이 잠기 위험이 큰 반지하나 또 저지대 상수 침수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미리 좀 자동차를 안전지대로 옮겨 놓거나 대피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바람이 세게 불 때는 좀 외출을 자제하시고 반지하 같은 침수 위험이 큰 곳에 사시는 분들은 외부 창문과 문에 이제 방수 보강을 하시고요. 또 비상시 방에 물이 찰 때에 대비해 갖고 문을 뜯고 탈출할 수 있는 망치나 쇠 지렛대 같은 것들도 좀 준비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거리가 물에 잠기 시작을 한다 하면은 차로 진입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내 차에 범퍼 높이까지 물이 찬다면은 서서히 운행하면 되지만은 그 이상이 차면은 차 엔진 흡입구로 물이 들어가고 시동이 꺼질 수가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이제 배터리 단자가 물에 차서 합선이 되면은 창문조차 열리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안전지대나 고지대로 탈출하시고요. 그게 힘들면은 차 지붕 위로 올라가서 119로 구조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물 수위가 무릎만 돼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넘어져서 휩쓸려 가게 됩니다. 세 번째, 쓰나미가 있습니다. 2004년 남아시아에 진도 9.1의 대지진이 덮쳤는데 쓰나미가 발생해갖고 인근 각국 최대 30만 명의 사망 실종자가 나왔었죠. 쓰나미는 지진이나 해저 화산 폭발, 또 핵 폭발, 운석의 충돌, 또 절벽의 붕괴 같은 경우에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대개 시속 수백 킬로 정도의 속도로 빠르게 내륙 쪽으로 닥쳐오게 됩니다. 쓰나미가 내륙 쪽으로 향할수록 속도는 줄어들고요. 대신 위치 에너지로 변해서 파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커지게 됩니다. 특히 지형이 U자형이나 V자형으로 만들어진 곳은 바닷물이 한쪽으로 집중이 되면서 더 쓰나미 높이가 높아지고 피해가 더 커지게 됩니다. 한국은 쓰나미 안전지대겠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1983년에도 일본의 대지진 영향으로 한국 동해안에 4m의 쓰나미가 닥쳐갖고 사상자가 3명이 생겼다고 합니다. 쓰나미는 해안에 당도할 때
시속 수십 킬로 정도 되지만은 달리거나 차를 타고 도망가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오로지 근처에 있는 높은 산이나 튼튼한 건물 위로 올라가야지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큰 지진 이후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는지 잘 주의하시고요. 현재 대부분의 국내 바닷가나 또 강가 주위에는 고지대에 이런 쓰나미 대피소가 돼 있거든요. 우리 집 주변이나 또 생활권 주변에 혹은 내가 간 여행지에 이런 쓰나미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 꼭 확인해 두시기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산불 대응이 있습니다. 매년 초 이 기후 변화 때문에 고온과 가뭄이 지속이 되고요. 2월부터 강원도나 영남 지방, 남부 지방에 대형 산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여름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산불은 사람이 인위적인 방화나 쓰레기 소각으로 또 생기긴 하지만은 실화나 또 바람이 나뭇가지를 마찰을 시켜갖고도 이 산불이 자연 발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전봇대에 전기 스파크가 나갔고 발생하기도 되는데 한국의 산림은 소나무 같은 침엽수가 많은데 송진이나 기름 함유량이 높아서 한번 불이 붙게 되면 거세게 타오르고요. 불 끄기도 힘듭니다. 불똥이 생겨서 바람을 타고 수킬로까지 머리까지 날아가기 때문에 순식간에 인근 수십 킬로까지 연쇄적으로 불이 번지게 되는 거죠. 만약 집 주위에 산불이 났다 하면은 바람의 방향을 잘 확인하시고 그 좌우 방향으로 대피를 하셔야 됩니다. 산에서 마땅히 대피할 곳이 없다면은 계곡이나 샘 근처, 저수지, 또 바위처럼 좀 탈 것이 적은 곳으로 가셔갖고 바다에 엎드리셔야 되고요. 이미 타서 재만 남은 곳으로 가갖고 대피를 하셔도 됩니다. 또 차를 타고 대피하실 때는 좀 돌아가더라도 불길을 피해서 강이나 해안도로 쪽으로 이동하셔야 되고, 만약 대피를 할 때 도로 곳곳에 이미 연기나 불길이 번지기 시작을 했다 하면은 당황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앞차 후미등을 보고서 따라하시고, 이때 공조기는 내부 순환으로 돌리시고 에어컨을 강하게 켜셔서 열기를 막으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대피할 때 또 잊지 말아야 될 게 집안에 축사가 있다면 문을 열어서 가축이나 개, 애완동물을 같이 도망갈 수 있게끔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화재 대피가 있습니다. 이 화재는 우리가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재난이라고 할 수가 있죠. 불이 난다면 빨리 최대한 소화기를 가져다가 초기 진화를 해야 됩니다. 화재 초기에는 소화기 한 대가 소방차 한 대분만큼의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의할 거는 불이 났을 때 겁이 난다고 소화기를 너무 멀리서 쏘는 건데요. 연기랑 불꽃에 놀라지 마시고 충분히 불 앞에까지 최대한 다가간 후에 이 불 자체가 아니라 그 밑에 타고 있는 탈 것에다가 소화기를 집중적으로 분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불길 자체 크기가 내 키보다 커졌다 그러면은 소화기로 이미 끄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는 즉시 건물 내에 화재 경보기 눌러갖고 알리고요. 또 119에 신고한 후에 외부로 대피를 해야 됩니다. 이때는 현관문을 혹은 방화문을 꼭 닫고 대피해야지만이 연기가 건물이나 아파트 전체에 퍼지는 것들을 막을 수가 있죠. 이미 실내에 연기가 퍼져 오르고 있다 하면은 또 바로 대피하기 힘들다 하면은 이때는 자세를 확 낮춰갖고 기어서 이동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실내 연기가 어느 정도 차 올랐다 하더라도 이 바닷가 한 뼘 정도 공간만큼 아직까지 맑은 공기층이 있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수건이나 옷에다가 물을 묻혀갖고요. 얼굴에다 대고는 숨을 쉬면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아파트에서는 베란다 양쪽에 옆집과 맞닿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쪽을 발로 차서 부수고 그쪽으로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경량 칸막이라고 하는데요. 화재 대피를 위해서 일부러 약하게 만들어 놓은 곳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곳이 어느 쪽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또 그쪽에 이동을 방해하는 짐이나 또 서랍장 같은 것들, 세탁기 이런 것들을 좀 치워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베란다에 왕관기를 이용해서 탈출할 수 있는데요. 왕관기는 일회용만 쓸 수 있는 간이 왕관기랑 또 여러 번 같이 쓸 수 있는 일반 왕관기가 있습니다. 평소 우리 집에 있는 게 어떤 종류의 것인지 확인해 두실 필요도 있죠. 화재가 나게 되면 가장 무서운 게 불길보다도 바로 연기입니다. 연기는 한 모금만 흡입을 해도 바로 기절을 하고 그 상태에서 3분 동안 구조가 되지 못하면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에 방독면이 없다면은 큰 김장 비닐 봉투나 쓰레기 봉투를 머리에 쓰고서 이동을 하거나 또 수건에다 물을 적셔갖고 호흡을 하면서 탈출할 수도 있겠습니다. 화재 때 물 손수건을 쓰게 되면은 화재로 발생하는 열기를 막을 수가 있는데요. 열기를 흡입을 하게 되면은 폐 속에 있는 스펀지 조직, 이걸 페퍼라고 하죠.
너무 약하기 때문에 열기에 순식간에 익어서 흡입 화상을 입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입니다. 한국에는 26개 정도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죠. 이게 대부분 대도시 주위에 부근해 있는데요. 100km 이내에는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평소 내 집이나 직장 근처에 이런 원전이 있다면 만약에 사고 시에 비상시 어떻게 대피할 건지를 미리 생각해 둘 필요가 있죠. 원전은 그 자체로도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그 외에 지진 등 자연재난, 또 외부 공격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안전 테스트를 진행하다가 사고가 났었고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는 수백 년 빈도의 큰 대지진이 발생한 후에 쓰나미가 닥쳐갖고 사고가 났었습니다. 이렇게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상황에서 원전 사고가 날 수가 있는 거죠. 원전 이상 시 가장 먼저 할 게 이 바람의 방향을 확인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방사능이 누출이 되면 바람을 타고 퍼지게 되는데요. 한국에서는 여름과 겨울의 바람 방향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기상청 홈페이지나 또 풍향 정보 관련 앱들이나 사이트에 들어가셨고 현재 시간에 각 지역의 풍향이나 그 바람 속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바람 진행 방향에 있는 주민들은 서둘러서 바람 방향 좌우로 대피를 해야 되겠습니다. 원전 사고는 핵폭발처럼 한 번 터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며칠, 몇 주 혹은 몇 달까지도 이런 방사능 누출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대피를 하셔야 되는데 대피할 때는 모자나 마스크를 쓰시고 또 방수가 되는 우비나 자켓을 입어갖고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또 공기로 들어마시는 미세한 방사능 물질을 많이 마시게 되면 수준이 낮아도 체내에 들어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황사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또 대피한 후에도 오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입고 온 옷들을 모두 벗어서 새 옷으로 갈아입고요. 손과 머리는 물론 노출된 피부를 다 물로 몇 번씩 씻어야 되고 머리카락도 다 잘라내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 내 집에 있는데 당장 대피가 힘든 상황이면 창문과 출입문, 통풍구를 모두 닫고요. 최신 건물이나 아파트는 창호가 2, 3중 기밀 창호이기 때문에 외부 공기가 거의 유입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집들은 창틈이 있거나 좀 덜거덕거리는 곳이 있다면 그 틈에다가 비닐 테이프 같은 것들을 붙여서 틈을 최소화시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8강에 걸쳐갖고 각종 비상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또 생존 배낭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강의했었습니다. 재난안전, 생존 참 잘 모르면 막연한 불안감도 커지고요. 공포가 생기지만은 또 잘 대비하고 내가 알수록 자신감도 생기죠.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 자, 이런 생존 전문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셨고 고맙습니다.